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새벽 3시 왕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도대체 파월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날린지 빠르게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파월은 비둘기 쇼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이 평가는 파월은 더 이상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파월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정리해 보자면은 강세장을 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CPI와 PPI가 올라가는 모습을 분명 봤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3회 시그널을 여전히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거 연준의 입장이 좀 바뀌긴 했어. 한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연내 4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연준 위원들이 원래는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하를 한 4번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5명 중에서 무려 4명이 빠져나가며 1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며 그리고 원래는 기존 3회에서 4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2회에서 3회로 어떻게 보면은 3회가 둘 다 똑같긴 하지만 범위 자체가 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25년 말 예상 정책 금리가 3.6에서 3.9로 어쨌든 높아진 것도 분명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이 중요하겠죠. 오늘 저녁 미국장까지 봐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장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이크론 완전 대박 실적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실적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마이크론 역시나 서프라이즈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가가 무려 18%나 급등했다는 소식. 안 그래도 최근 들어 반도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조차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또 AI, 강력한 AI 서버 수요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참고로 마찬가지로 2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을 한다고 하죠. 진짜 작년부터 올해까지 AI 그 다음에 HBM 이 두 글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으쌰으쌰 해서 내일은 8만 전자 넘기는 모습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라고 할 때 살걸. 파월의 왕비둘기에 반응한 거는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또다시 하루 만에 1억 원을 탈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도 10%나 급등하는 등 알트코인도 같이 발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지라는 코인은 17%나 상승, 플로키라는 코인은 32%나 상승하는 등 이게 뭐 오르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인도 매우 뜨겁고 주식도 매우 뜨거운 전 세계가 축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인텔 보조금 실하냐? 미국이 인텔에 보조금을 무려 15조를 준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인텔도 통 크게 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전은 물론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걔네도 많이 줬는데 우리도 조금이라도 많이 주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소문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28일 다음 주에 공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TSMC는 6.7조 수준, 삼전은 8조 수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사실 좀 웃긴 거는 둘이 합쳐도 인텔이랑 비슷하다는 거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말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28일에 삼성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는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오는가 아니면은 그냥 보통만큼 나오는가 여기에 따라 삼전의 주가도 또 움직일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로봇주가 슬금슬금 좋아요. 최근 들어 로봇주가 조용히 상승하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유니버셜 로봇이 AI 협동 로봇 동맹을 한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동맹인가 봤더니 로봇과 반도체에 특화된 테라다인 이 기업 테라다인이 유니버셜 로봇의 모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협력 로봇에 AI를 넣기 위해 엔비디아와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에 관련된 친구들이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면. 역시 공모주는 공모주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사면은 공모가가 3만원이었는데
시초가가 67,000원, 고가가 65,400원. 지금 녹화 시간 기준 3시 정도에는 46,000원으로 지금 팔아도 15,000원이 남는 대박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이라는 기업은 자동차, 방산, 로봇 등에 관련된 기업이라 충분히 섹터가 괜찮고요. 모터, 제어기, 감속기에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 고객은 현대차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초가에 매도했다면 무려 37,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M&A 어디로 할까? 자, 삼성전자의 대형 M&A 소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 안에는 분명 발표될 만한 확실한 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전이 뭘 사는가가 새로운 섹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로봇 혹은 전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7년간 M&A가 없는 삼성이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콜옵션을 행사한다면은 60%까지 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뭐 확실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전장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전장 업체인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이다스, 그 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요런 곳에 힘을 쏟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쪽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좀 좋은 기업이 있다면 미리미리 공부할 필요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신용이 다시 늘고 있다. 확실히 증시가 좋아지긴 했나 봅니다. 코스피도 어느덧 2750에서 놀고 있고 이 와중에 신용잔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잔고는 17.5조로 이것도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두 달 만에 무려 1조 7천억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려 10%나 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는 약 5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특히 저PBR 기대감 때문일까요? 코스피에서 더 크게 신용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과열이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내 주식을 전부 다 내다 팔 수는 없겠죠. 단 신용잔고 상위 기업은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르분들이 스크린샷을 찍거나 아니면 혹은 기르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코스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코스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율 순위 상위 10개의 기업을 각각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KTCS는 8.2%의 신용이 있고 코스피에서 1등으로 신용이 가장 많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유진투자증권이 10등으로 6.4%, 그리고 오른쪽에는 HLB 바이오스텝이 9.5%로 1등, TLB가 8%로 10등이라고 하니까 요 기업들은 기르분들이 혹시나 증시가 하락할 때 신용이 있는 애들은 막 반대매매 이런 얘기도 가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위험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내가 이런 기업들을 들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 기업들을 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사야겠구나 요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임영웅 효과.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면은 그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임영웅. 자, 가수 임영웅은 팬덤의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번에는 하나은행이 광고 모델로 임영웅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점마다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에게 굿즈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하나 계좌가 있다면 당연히 굿즈를 받아간 사람들이 많고 설령 계좌가 없더라도 계좌를 만들고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라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광고는 한 달도 안 되어 1000만 회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확실히 지금은 영웅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6G가 좀 좋았습니다. 왜 올랐나 하고 봤더니 바로 또 그분이 등장하셨네요. 하나증권에서 6G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6G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김홍식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매수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본 지역 스몰셀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명성 라이픽스의 인수로 인해 매출 증가도 클 것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노와이어리스는 8%가 넘는 상승을 나타냈고 다만 겉토양까지는 나타나진 않았으나 대장기업인 KMW 요 친구가 겉토양을 터뜨리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G를 홍보하고 그 사이에 좀 쉬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또 상승하는데 지속성이 있을지도 계속 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말까지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전자 가위 에이즈 치료 가능. 네덜란드 연구진은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 바이러스 유전자에 오류를 일으켜 비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 때려잡듯이 유전자에 오류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는 특히 에이즈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불치병 중 하나인데 연구진은 세포 실험을 통해 면역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자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 달 열리는 유럽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가위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그렇게 잘 나가던 CJ 대한통운이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알리와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그 계약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최근 알리는 롯데, 한진 등 물류사들에게 입찰 요청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대한통운은 이때까지 알리 효과로 급등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식이 등장하자마자 주가가 10%나 급락하는 모습. 하지만 또 바로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왔더라고요. 양측이 완전한 결별을 한 게 아니라 다자 계약을 하는 것뿐 요렇게 밝히자 주가는 살짝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통운은 알리 물량을 독점 계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하지만 이거를 나눠 먹게 되면은 이때까지 올랐던 주가 반납은 할 수밖에 없겠는걸 요런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듯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오늘 주가도 회복하다가 말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올리브영이 진짜 미쳤다고 합니다. CJ 올리브영의 작년 매출이 3.8조로 4조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대비 무려 40%나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70%나 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장품 업계 1등,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 요 두 개의 각각 매출이 LG생건이 뷰티가 2.8조, 아모레가 3.6조. 그런데 올리브영이 그거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IPO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올리브영 21년에 IPO를 추진했었으나 당시 증시가 좋지 않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보니 아마도 올리브영 상장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뉴스에서 대서특필하는 그러한 공모주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런 효과인지 CJ가 오늘 6%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와중에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영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CJ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등장했고요. SK증권은 목표주가 10만원에서 12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좀 애매한 것은 투자 의견을 중립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도 할 말이 없긴 한디 좀 애매한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SK증권이 봤을 때는 그냥 지금 보합권 더 이상 오르기도 쉽지 않고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만 오늘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나오며 CJ는 52주 신고가를 내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2만원 근처까지 와서 추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요런 얘기도 같이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손절. 미국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강조하며 편을 들었던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최근 들어 어긋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노선을 바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재건주가 좀 움직여줄까 하고 봤는데 딱히 움직임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딧 공모가 34달러. 얼마 전 우리나라에 DC인사이드가 있다면 이제 미국에는 레딧이 있다. 뭐 요런 얘기가 들리는 그 레딧이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레딧의 공모가가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공모가는 희망범위 상단인 주당 34달러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8.5조 수준, 상장 예정일은 21일, 바로 오늘 저녁이네요. 그리고 티커는 RDDT라고 합니다. 참고로 레딧은 밈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커뮤니티 사이트이기도 해서 그래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관심이 충분히 쏠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상승할지는 미지수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전 대형 프로젝트 집중. 정부에서 2027년까지 원전 수출 10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기업이 참여 가능한 원전 개보수, 발전기 교체 등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 훈련, 진단, 검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4조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성과를 내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원전 관련주의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증시가 너무나 뜨거웠는데 오늘 저녁 미국장이 한 번 더 뜨겁고 내일 우리나라 8만전자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